한번 정해진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시 이미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8년 3월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당, 도봉, 수색, 운수 등은 서울 외곽의 경기도와의 경계지역으로 매일 300명에 가까운 출퇴근 인구가 오가고 연간 1억 1,300만 톤의 물류가 드나드는 서울의 관문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 억제 정책으로 50년 가까이 개발해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도시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개발 제한 구역과 시계 경관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 억제 정책은 오히려 불법 건축물이나 기피 시설을 난립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훼손되고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시계 지역에 대한 활용과 관리 방안이 각 지역별로 부분적,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종합적, 전략적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큰 틀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자연성을 보존, 회복하고 나머지는 일자리, 주거, 문화, 여가, 복지가 어우러진 거점 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 본의원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예. 질문에 앞서서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과 교통, 물류가 집중되는 서울의 외곽 지역은 총 12곳. 하루 250만 명의 출퇴근 인구와 1억 톤이 넘는 물류량을 자랑하지만 폐기물 처리장 같은 기피시설이 속속히 들어서며 점차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 접경 지역의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관문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관문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선 겁니다. 70년대부터 지난 50년간 개발 억제 정책으로 관리해 서울의 그림자처럼 소외된 지역 특성에 따라서 3토, 1토, 쉼터가 우러진 그런 거점 도시와 훼손된 자연성을 회복하는 생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문도시 조성은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됩니다. 가장 우선 사업지인 4곳은 지역별 특징을 고려해 각각 청년과 체육문화, 철도물류, 산업도시로 조성됩니다. 이 중 청년 유동인구가 높은 사당 일대부터 시작해 창업시설과 청년, 신혼부부 주택 200여 세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당역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통근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채석장 폐쇄 후 수십 년간 방치됐던 산림지역도 관리에 나섭니다. 이 밖에도 수색지역은 코레일과 협력해 철도 중심의 첨단 물류기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고 온수지역은 수목원과 산업유산을 활용해 문화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자, 이게 2018년 3월에 방송된 뉴스 영상입니다. 보통 관문도시라는 명칭은 국가 간 경계에 위치한 도시들을 의미하는 경우로 많이 쓰이는데 서울 관문도시 사업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을 관문도시라고 칭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문도시라는 명칭도 그렇고 방금 보신 뉴스 영상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거창하게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네. 거창하죠? 자, 임창수 기획관,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문 지역은 서울시 시계 지역이면서 서울시 첫 인상을 결정하는 곳인데 그간 규제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첫 인상 개선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관문 도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임창수 기획관 말씀처럼 이제 그동안 한 50년 동안 개발해서 이제 소외되고 방치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 지역을 개발해서 관문 지역의 이미지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된 사업이란 그런 네네. 이해도 되겠죠. 네. 자, 2018년 3월에 계획을 거창하게 발표하고 1년 후에 2019년 5월에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을 수립했죠. 네네. 1년 있다가 예예. 최초의 관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12개 지역이었나요? 예, 12개 지역을 12개 발표했고요. 지역이고 기본 계획 수립 결과는 총 18개 지역에 이제 선정이 됐죠.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18개 관문 지역 관문 도시 조성 대상지를 총 3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추진을 이제 계획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18개 지역이 선정되고 또 각 단계별 대상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우선 마스터 플랜 수립하기 이전에 18년 뒤에 발표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이런 형식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면서는 그 구분이 아니고 뭐 우선 추진 지역, 또 기 진행 계획 연계 지역, 여건 변화 시 추진 지역, 계획적 관리 지역 이렇게 이제 별도의 어떤 방식으로 구분했고요. 12개에서 18개로 이제 늘어난 배경은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교통 유출입 지역이 한 37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간선도로는 22개소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4개소는 제외하고 18개소를 선정한 22곳 중에서 4개소가 제외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총 18개소를 선정을 했고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처음에는 1단계다 상당히 구분했고 다만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서는 어떤 개별적으로 단계별로 구분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개별적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게 된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1, 2, 3단계 나눈 게 이제 뭐 1단계 사업은 뭐 시급성이라든지 부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 네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개발 제한 뭐 제한 구역이라든지 정책 기조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자, 관문도시 18개를 선정하고 이런 이제 단계별로 해서 추진하기로 이제 해서 1단계 선정된 지역이 석수, 공항, 사당, 온수가 1단계 지역으로 됐죠. 네네, 맞습니다. 18년 3월 달에 발표할 때 4개 그렇다면 지역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석수 지역은 석수역 인접 부지와 중앙철제 종합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죠. 네네네. 석수역 일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1년 12월에 완료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석수역 지구 단위 계획의 관문도시 조성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죠. 네네네. 석수 지역 개발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금천 석수의 핵심 사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시흥 철대 공구상가 시장 정비 사업을 금천구에서 발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천 공군부대 공간 혁신 선도 사업도 이 부분은 도시공간본부에서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예, 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 중에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 개발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 석수역 주변 지구 단위 계획 특별 계획 가능 구역이 실효된 거 맞나요?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아니 그 부분들은 이제 각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분들이라서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구 단위 계획 특별 계획 가능 구역이 실효된 걸로 돼 있던데요. 예, 본의원이 저희 확인하니까.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는 여러 가지 지금 특별 계획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최근처럼 경기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해제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한 재정비는 왜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은 구체적인 소관은 도시공간본부 소관이라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확인 좀 본의원이 시정 질문할 때 이런 질문 하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답변이 여기서 좀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18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도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관문도시 진행 사업은 전혀 지금 어떤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이런 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그 재정비 같은 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도 같이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유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금은 변경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할 수 있는데도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보시죠. 예, 대부분의 지금 관문 도시에 대해서 사실은 관문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지금 환경 기초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시간이 소요되는 신속하게 수준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들 각 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단 안 하고 지금 계획대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중단이 아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전체 말고 우선 석수용 그 지역만 본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한 재정비는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있는 것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네. 두리뭉실하게 답변할 의원님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지금 여기 발언 때 나와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아직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시장 정비 사업이라든지 공간 혁신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거 정확한 거 서면으로 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지역 개발 관련 항우 계획은 일단 본의원이 서면 답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지역 중 공항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항 지역의 경우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를 대상으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 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0년 12월 완료됐는데 지금 공항 지역 개발은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항 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거기서 가장 핵심이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 추진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21년 12월에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고 22년부터 29년 사업 목표로 해서 총 2조 9천억 정도의 국비, 시비, 민간 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금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사항은 24년 3월에 지정 관련 국토부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 향후 6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혁신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으로 이 부분들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지의 소유주들이 대부분 이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부 아니 일부가 구역에 아니라 따라서 거기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사업 시행 그 저기를 좀 더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좀 중단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 확인 안 해보셨나요? 이 부분도 일부 확인은 했는데요. 네. 사실 관문도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8년 뒤에 발표를 하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도 뒤에 발표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지금 관리하지는 지금 관문도시 이 그 계획은 거창하게 했지만은 지금 다 희지부지 지금 별 진전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이 공항 지역도 보면은 그 사업 대상지 소유주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뭐 관문도시 개발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어떤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지 않았잖아요. 의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면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셔야죠. 동의하시고. 근데 우선 관문도시 전체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관문도시도 일종의 균형발전 정책인데 최근에 이번 시정 오 시장님 들어오신 이번 시정에서는 서남권 대개조, 강북권 전성시대 저희가 균형발전 정책에 자, 지금 본 의원이 네네. 그 전체적인 저길 질문하지 않습니다. 관문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대상지의 그 주민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서 설득해 본 적 있어요? 예,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이 관문도시 정책이 방금 말씀드렸던 서남권 대개조라든지 그런 정책으로 변화되면서 사실 이 업무들이 각 부서별로 지금 다른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전현 시장의 정책이라고 해서 관문도시 2018년도에 발표할 땐 거창하게 했는데 그럼 행정의 연속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50년 동안 넘게 소외되고 개발 못하고 그렇잖아요. 서울에 들어오는 첫 인상이 혐오시설과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전현 관문도시 말하는 서울에서 얘기하는 관문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주민들의 이런 반대 의견도 설득하고 만나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도 안 했다. 이거 지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현재 이 지역별로 서울시가 지금 나름의 또 다른 형태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항 지역 개발은 더 이상 추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본부에서 최근까지 계속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 관문도시 개발도 균형발전본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관문도시라는 정책명은 이제 그 정책명이라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각 부서별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에 좀 맞지 않다고 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사당 지역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현 집행부 쪽에서 경기도와 서울의 그 경계에 있는 그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할 의지가 없다고 지금 답변에도 보면 균형발전본부한테만 미루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럼 답변을 못 하잖아요, 지금. 뭐 사당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인상수 기획관은 지금 답변을 못 하고 답변이 불필요한 거는 좀 어려운 거는 균형발전본부장한테 미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균형발전본부장 관문도시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이? 예, 관문도시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들은 그러면 사당 지역이 가장 큰 공을 들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중에서. 네네. 이것도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질문할까요? 아닙니다. 이 지역은 또 다른 부서들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석장 부지, 서울 내미권, 효성 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 계획이었죠. 네네. 지금 우리 임창수 기획관은 이 지역에 한번 현장 방문해 보셨습니까? 네네. 사당이라든지 도봉 지역에 가보셨나요? 석수 지역이라든지 지금 1단계 지역에 공항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 보셨냔 말입니다. 현장에. 예, 현장에 안 나가봤죠? 아닙니다. 지금 도봉도 의원님이 질문을 이번에 주셨기 때문에 그 전에 가본 적이 있고요. 사당 같은 가보시니까 어때요?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사당 지역 같은 데도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단됐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아니 서울 레미콘 부지 같은 데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그 채석장 부지 같은데 개발의 사업성 부족이라든지 네네. 그 안 나왔잖아요. 1 미만으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네. 어? 그리고 그 고질적인 그 교통 체증 이런 걸로 해서 중단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단됐기보다는 서울 레미콘 부지 같은 경우도 교통 여건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지금 서울 레미콘에서는 네네. 자기들이 자체 개발하겠다고 네네. 계획 냈잖아요. 계획 내에서 지금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거? 근데 이 부지를 포함한 사당 그때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지 개별 부지를 대상으로 접수가 돼서 다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교통 부분입니다. 이 교통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그 그게 마련이 부분은 되면 저기 뭐냐 저 사당하고 저기 그 과천하고 그 복합 터널 그거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할 걸로 보는데 그럼 그때까지 또 밀어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라도 이 부지 자체의 진출입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 1단계 지역이 여기도 지금 전혀 진전된 거 어떤 뭐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2018년도에 계획하고 2019년도에 마스터 플랜 만들고 그랬는데도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저 온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마지막 그 저기 온수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거 화창기공부지 공영차고지 일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온수지구도. 거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업문화 복합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온수지역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수 지역은 핵심 추진 지역이 럭비구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도시공간본부에서 진행하고요. 원수 산업단지 재구조화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산업단지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올해 4, 5월달에 민간협의체 구성하고 8월 정도에 어떤 예산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뭐 개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관문도시 선정 이전과 뭐 다른 점이 없네요. 관문도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요. 그 방향 설정을 하고 그 관련 부서에서 내용 공유를 하면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의 뭐 답변을 이런 걸 들어보면은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1단계 대상지들은 모두 사업이 실패했다. 이렇게 뻔히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아니 동의를 안 하면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각 부서가 있다. 그럼 뭐가 지금 추진된 게 있어요? 하나도 추진된 게 없잖아요. 계획대로 8, 9년씩 지났는데도 관문도시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더라도 2021년 1억 원 편성을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어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이 넘도록 예산 편성도 없이 사업 진행이 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도 어떤 관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로 사업의 실패 아닙니까? 정책이 좀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택 줬는데 3년 동안 예산도 2021년도에 1억 원 해놓고서 지금 예산 편성한 거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회 관문도시 개발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3년 동안 해봤냔 말입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1단계) 대상지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2단계, 3단계 대상지역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요.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 이후에 각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특성에 맞게끔 그게 진행하고 지금 있고요. 예산도 편성도 한 3년 동안 안 하고 네네. 어떤 지금 뭐 계획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하겠다 하니까 응변식으로다가 와서 답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2단계 대상자 중 하나인 본의에 지냈고 우리 도봉의 경우 한번 보세요. 네. 뭐 현장에 가보셨다면 알지만은 거기가 서울의 관문입니까? 컨테이너, 폐기물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중간 처리장이 모여 있어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 완전히 됐잖아요. 네네. 거기 서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아주 거창하고 야심차게 계획한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은 추진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단하고 어떤 새로운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문도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18개 지역을 한 번에 관리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저희 서남권 대개조라든지 강북 전성시대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필요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 어떤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18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단계 사업이 각각 어떠한 그 중대한 사유로 당장 진행이 어렵고 장기간 중단해야 했다면 2단계, 3단계 대상자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단계 조정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8개 지역이 다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뿐이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아마 우리 공간기획과장의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각 지역별로 개별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지역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니까 이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시의 발표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서울 시민들, 관문 지역의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의원님 저도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도봉구 또 나갔다 오면서 시계 지역으로서 서울시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곳으로서 정말 좀 변화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을 때 관문도시 조성사업 추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봤습니까? 크게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서울의 이미지를 바꾸고 서울에 들어오는 첫 인상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거창한 관문도시 개발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뭐 관문도시란 명칭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뭐 서남권 어쨌든 간에 본 네네. 의원이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거창하게 계획대로 발표하고 난 후에 말이야. 뭐 하나로 제대로 진행된 것 없다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의원에 동의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관문 지역 뭐 시계 지역에 대해서 뭐 여러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다면은 발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노력하겠다 뭐 이런 거는 다 면피성이에요. 회피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편성된 예산이 14억 7,800만 원 이거 그냥 허공에 날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뭐 몇 개 아니 지역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아이고, 아닙니다. 예산 편성도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저희가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관련 부서에 다 공유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언론서 모아서 계획 발표하고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슬그머니 그냥 아무런 발표도 없고 서울시민에 대한 사과도 없고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사업이 늦춰진다 이런 거 흐지부지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의원이 이런 거 지적 안 하면은 3년 동안 예산 하나 편성 안 해놓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 있게 어떻게든 사업을 계획해서 완료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오늘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의 답변을 들어보니 본 의원은 관문도시 조성 사업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답변 들어보니 참 이 발언 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본 의원이 참 헛소리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서울시의 경계지역, 관문도시라고 표현한 이 지역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서울 경계지역, 관문도시라고 칭하는 그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질문 답변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답변의 요지는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그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서울시에 형성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뭐 현실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지역별로 하나하나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이나 긴급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동안에 세워졌던 계획을 순차적으로 어떤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을 진행시킬지 종합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참 관문도시 개발에 이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꼭 추진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으로서 관문도시 조성 사업이 실패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성공 실패라는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개별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발표된 지가 제가 보니까 보도자료가 2018년 3월 달에 나온 보도자료던데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만 6년이 흘렀습니다. 네네. 6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까 임창수 기획관 답변하는 내용을 요지를 보면 개별 사업으로 이게 흡수 통합돼서 하나하나 관리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지금 반복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관문도시 사업으로 별도로 띄어서 진행하는 것은 제가 시장 취임한 이후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역별로 하나하나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전임 시장의 어떤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해당 사업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건 오해시고요. 2021년 이후에 이 개발, 관문도시 개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2021년 1억 하고서 3년 동안 한 건도 없었걸랑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인식을 좀 달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자, 주민들이 이제 개발 그 지역에 참 개발하고 이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큰 기대도 걸고 뭐 여러 가지 기대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에서 단계별로 이제 개발을 좀 추진하겠다고 이 말씀을 좀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행정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현장 상황이 달라진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자, 주민들께서 그런 거 처음에 2018년도에 발표할 땐 기대도 컸습니다. 지금 저 실망도 크고,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고 굉장히 저기도 많으신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시장께서도 좀 많은 개발할 수 있는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좀 개별적으로도 좀 저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던 지역들은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50년 넘게 개발해서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억제는 오히려 불법 건축물과 혐오 시설의 난립, 환경 훼손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서울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서울의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도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관문 지역의 개발을 통해 서울의 첫인상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도 사이 경계도시의 교통, 물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의 의연을 확장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문 지역의 개발은 꼭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실패한 사업인 관문도시 조성 사업의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